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를 보세요. 네, 102페이지 자, 2절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이다. 속에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본 1료에서 일부 이야기 드리고, 5료 과정에서 또 일부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1절, 부동산 시장의 기초다 한 내용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학교 수준도 끌로 파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2절은 조금 나눠서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효율적 시장은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자, 여기서 이제 정보가 있어요. 정보. 정보인데, 이 정보가 가격 또는 가치에 신속,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처럼 정보가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보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건데, 먼저 과거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정보로서는 부동산의 과거의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의 과거의 거래량 이와 같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뭡니까? 과거의 정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참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참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이 자체는 이제 주식시장에 먼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설 형태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론처럼 굳어져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켜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거래하면서 혹시 기술적 분석한다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나요? 기술적으로는 뭡니까?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주가라든지 과거의 어떤 거래량 이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과거의 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 표현합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의 정보가 있어요. 현재 정보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 이는 뭘로 봐야 됩니까? 현재 정보로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하겠지요. 그래서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미공개 정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끼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적 정보다 또는 내부자 정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정보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됐냐, 여기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뭐에 따른 구분이니까 반영된 정보 무엇이냐, 여기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즉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있던 구분이 됐습니까?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 따른 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세요. 약성, 이건 뭡니까? 약하다. 그럼 정보가 아주 적게 반영이 됐다 할 수 있겠지요. 준강성은 조금 강하다. 그럼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반영되겠죠. 강성은 완전 강하다. 그래서 정보가 아주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조금 더 강하다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보까지도 같이 어때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정보의 영역은 세 가지가 들었죠. 뭡니까? 과거의 정보가 있다. 참 과거의 정보만이 자 반영된 시장이 뭡니까? 약성, 자,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약성입니다. 다음,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 현재의 정보까지도 같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준강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다음 이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도 같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이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장이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때?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이제 정보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 반영 정보가 가장 적겠지요. 다음 어떻습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리고 어때?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든 정보가 지금 정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정보가 있다 그랬죠? 지금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게 어디입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으로서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같이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된 과거의 정보 1통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1분산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 우리 뭐라 했습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얘들있죠. 그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1통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왜? 이미 과거의 정보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준강성입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같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면 반영된 과거나 현재 정보 1통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1통에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과거, 현재 정보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강성입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같이 신속 정확히 반영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된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효율적 시장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라도 이처럼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오로지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 자, 정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되시니까 반영이 아니한 정보가 뭡니까? 현재 정보와 미래의 정보다. 이들은 같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현재, 미래 정보 이걸 활용한다면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보세요. 약성 율제시에서는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자,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자, 그럼 약성 율제시에서 이처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 비용이 들겠죠? 자,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준강성입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정보 여기까지 어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뭡니까? 미래 정보다라는 겁니다.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는 정보 비용이 어때?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 비용도 어때?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약성, 준강성, 강성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도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여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지요.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가깝다, 부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성, 준강성 이 둘입니다. 약성, 준강성 이 둘은 어떻게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 비용도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정보 비용이 필요할 때는 이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된 겁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 오늘 배웠네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제시장 가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디까지다?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이 어떤 효율성의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인가?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준강성 효율성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할 것인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했다면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때?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자,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보겠습니다. 자, 102페이지예요. 네, 102페이지. 자, 1번쯤부터 보시면, 자,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쯤 때,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네, 양호의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자, 이처럼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 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예, 이 같은 정도를 가려서 시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박스에 3번 예제가 들어있지요. 3번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적으로 지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주택 투기적으로 지어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시장에 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알려졌다. 그럼 결국 뭡니까?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냉각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뭡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사례가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용을 모르나 할지라도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문제 보니까 맨 끝부분 뭘 고랐어요? 시장 이론 고르라. 그 이야기죠. 그럼 시장 이론 찾으라는데 딱 보기 보니까 지대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거미집 이론, 효율적 시장 이론, 중심지 이론, 시장 이론 딱 하나 있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죠? 예. 좋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 2번.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소개되는데 이미 설명은 다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효율적 시장은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반영된 이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을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구분해봤지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정보가 이미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결국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점 봅시다.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을 뭐라 합니까? 기술적 분석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 토대로 기술적 분석에도 초과이윤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결국 기술적 분석 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왜? 이미 반영된 정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봅시다. 과거의 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정보도 공식적으로 공표된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표된 즉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공표된 뭡니까? 현재 정보가 되겠지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다 현재 정보. 그럼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바로 뭡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표된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을 나와 있죠. 그럼 공표된 정보니까 뭔가 현재 정보죠. 자, 기초에서 자, 분석이 바로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 일통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현재 정보를 현재 정보 가치에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보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일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사 3번. 자, 공표된 정보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이든 자 보세요. 공표된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나와 있지요. 그럼 공표된 정보는 어디까지입니까? 과거, 현재, 여기까지 공표가 다 되었겠지요.
그리고 공표된 아닌 정보가 뭡니까? 미래 정보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는 뭐가 됩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보의 효율성이 어때?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어때?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잘 부합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우리 설명했죠.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된 게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할지라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다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핵심 정리 박스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정보다. 과거의 정보를 분사마의 기술적 분석이지요. 일토선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바로 보세요.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자 현재나 미래 정보 이는 어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를 분석하면 이때는 어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옆에 정상이윤 획득 하나 나와 있죠? 이건 이 내용이죠.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그 아래 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영 정보는 뭡니까? 바로 보세요. 과거 그리고 현재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때 현재 정보 이걸 분석하면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없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바로 보세요. 미래 정보 이걸 분석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리고 반영된 과거나 현재 정보 일 통해서는 정상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공표된 정보, 과거, 현 정보가 되겠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의 정보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지요. 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익은 어떻습니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반영 정보 일 통해서 정상 이윤은 어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보를 한번 보세요. 양보를 한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 이는 어때?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자,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강성, 효율적 시장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은 약성, 준강성이다. 그럼 약성이냐, 준강성, 효율성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때? 존재하지 못한다. 설명드렸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04페이지예요. 네, 104페이지는 2번 챕터 할당적 효율성이다. 소인데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할당, 자,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할당이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영어로 표현은 allocation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은 뭡니까? 배분, 이런 뜻이에요, 배분. 이걸 학자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할당,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 이 표현 자체는 결국 쉽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배분이다. 그 이야기, 배분. 그래서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어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서는 어떤 배분의 효율성,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있던 어때?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 뭡니까? 정보의 효율성 강조한 개념이었죠. 그렇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는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이 존재할까요? 존재치 않을까요?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초과이익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할당이,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초과 이윤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 살펴봅시다. 설령 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존재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라서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아져 버린다면 더 이상의 초과 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때도 어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설령 존재하더라도 일록견 정보 비용과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의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도 이제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뭐가 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를 생각할 수 있네요. 초과이윤 존재치 않는다. 그래서 초과이윤 0이지요. 정보 비용 존재치 않는다. 정보 비용 얼마입니까? 0. 같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이때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초과 이윤도 정보 비용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때?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할당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은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데 이를 얻기 위한 이렇게 한 정보 비용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결국은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불완전 경쟁 시할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어느 경우입니까? 초과 이윤과 일록견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이때는 불완전 경쟁 시할자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OX, X 잘못됐죠.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표현했죠.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왜?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문사 봅시다. 자,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야기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자,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정보 관련해서 투기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자, 쉽게 이 생각하세요. 자, 1,000만 원 초과이윤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정보비용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정보 관련한 투기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투기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제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의 정보비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00만 원 정보비용 들여서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여러분이 하면 100만 원 정보비용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저도 얼마나 쓸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 듣고 공부하셔서 올해 합격하십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그리고 또 현업에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근무하시다가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꼭 좀 연락을 좀 해주시길. 자, 지금 이야기를 17년째 하고 있어요. 17년째. 제가 학교는 강의 갔대요. 올해 17년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16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한 분도 연락을 안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꼭 좀 여러분만큼은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보세요. 1,000만 원 초과이윤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비용 드렸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얼마 남습니까? 900만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800만 원까지는 여러분 곁에 후사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100만 원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해드릴 테니까 꼭 좀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락해 주신 분은 조용히 저희 여기서 핸드폰으로 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럼 이제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비용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서로 100만 원 쓰려고 어때? 아우성이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정보 관련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그러면 자, 정보 관련한 투기는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해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서 것인가? 시장이 불안전해서일까요? 아니면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일까요?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예, 자, 투기는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관련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불안전하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관리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는 겁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서보다는 오히려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보세요. 자, 2번 챕터 할당 효율성이다.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양보를 2번 봅시다. 자, 양보를 2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불완전 경쟁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을 발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이때 보세요. 초과이윤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든 비용이다. 이게 뭡니까? 정보비용이 되겠지요. 정보비용. 그러면 우리 설명드린 내용이요. 자, 불완전 경쟁시장 할자도 자, 시장이 좀 불안전하다는 이야기야. 불안전 경쟁 시장의 할자도 초과이윤과 일력견 정보비용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시 할자도 할당 효율적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영상 보세요.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영상 4번 부동산 시장에서 독점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 이익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는 겁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장이 불안정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호회 5번 보세요. 정보가 소수의 사람에 간 독점되어 있거나 기회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초과이윤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한다. 이처럼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뒤집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호회 6번.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돼서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설명했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7번 봅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문 잘 보세요. 자,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일도에서 초과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왜곡돼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근본적으로 이 내용도 우리 시험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때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으로 2번 설명 다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다시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 하단에 4번 문제가 들어있죠.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환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2번 봅시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자, 우리 예서 했죠.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 일통에서 초과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미 과거의 정보는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일통에서 초과 이익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2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3번 봅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자,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4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여기가 잘못된 지문이네요. 자, 보세요. 우리 예전에 설명했죠?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부동산 청구나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이 자체가 정보화 되어서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면 그만큼 효율성의 정도는 뛰어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가 증대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찾기가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절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다음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6페이지는 3절 부동산 입지론이다 소개인데 먼저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입지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은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활동이다.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입지는 한문으로 써본다면 설립, 땅지 이렇게 쓴 건 땅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어때?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잖아요. 서 있죠. 지금 학원 건물이 땅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학원 건물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이 장소.
이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입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지. 그래서 입지는 뭡니까? 장소의 개념이요. 예, 장소. 예, 자, 학원 건물이 서 있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리권 장소가 있다. 이걸 가려서 뭡니까? 입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입지 조건은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지요. 쉽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땅에나 학원 건물이 들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됐죠?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땠지? 예, 자,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주차시설 편리해야 된다. 부대시설 갖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겠지요. 이 조건을 가리켜서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문 조건이다. 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형, 지질, 지색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자연 조건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도로, 철도 이것은 뭡니까? 인문 조건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이분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힘으로 다소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자연 조건이 될까요? 인문 조건이 될까요? 인문 조건. 자, 이는 우리 인간으로 다소 통제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자연 조건은 우리 인간으로 통제 극복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입지 조건도 크게 자연 조건, 인문 조건 구분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자, 이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땅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학원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땅, 토지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야기여서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활동이다. 이게 이제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입지 선정 활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직접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선정활동이 필요하다. 부동성, 이것도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는 위치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그럼 토지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지요. 자, 이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이는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위치다라는데,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지이 어떠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 위치는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다 또는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로서 나타나는 게 상대적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 상대 위치는 부동산 활동의 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래서 가변적이다라는 의미는 대표적으로 위치의 가변성, 이와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자, 지금 토지 위치도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을 결정하는데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될까요? 상대적 위치가 되겠지요. 그럼 주변 토지는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내 땅 가치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 위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적 위치다. 이 둘 모두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또 벌써 자,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입선정의 기준 이 자체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의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 경향이 있다는 거면서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쾌적성, 편리성을 기준하게 된 이야기예요. 상업용선 뭡니까? 수익성, 공업용선 생산성 이걸 기준하겠다. 이처럼 입선정한데 기준도 부동산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입지 조건, 입지 선정 간단하게 자, 용어 설명 좀 드렸습니다. 좀 드렸고, 자, 여러분 교재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챕터 보세요. 1번 챕터는 양골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입지란 어떤 경제적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다. 그 얘기죠. 장소의 개념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건물이다. 이 자체 어때? 경제적 주체가 되겠죠. 이 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입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양골 2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연적,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 결국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걸 가려서 뭐라 합니까? 입지 조건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할 줄 중간쯤 보세요. 자,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입조건을 갖춘 이 땅을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야기야. 이게 결국 뭡니까?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자,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입지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리겠는데, 자, 이처럼 입지론이 발달한 건 동양과 서양이 다소 달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론도 동양에서는 주로 어떤 주거입지, 자, 이를 중심으로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달한다. 네, 생각하시고, 이 주거입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뭡니까? 풍수지리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자, 풍수지리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 선조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선조들이 어때? 평생 살집을 마련해서 꼭 어때? 지관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묘자리 잡으러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다 뭡니까? 풍수지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처럼 주거입지 중심으로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이는 풍수지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주거입지 이보다는 오히려 산업입지 관련해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업입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장 먼저 농업입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입지, 그리고 이제 공업입지, 자, 그리고 상업입지, 이 같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좀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 같은 산업입지 중심으로 서양에서는 입지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서양에서는 주거입지, 이보다 산업입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론 관련해서 그래서 다루게 된 건 크게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다. 자, 먼저 주거입지 관련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주거입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분은 어렵기만 뒤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 40분에서 50분 거쳐서 설명을 들어봐야 멘탈만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됩니다. 몇 차례 설명드려도 감이 하나 깨끗이 우리는 포기합니다. 안 될 것들 빨리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포기한다. 그래서 주거입지 안 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깨끗이 포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우리 자기 시험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럼 수집된 정보에서 주거입지 이번 시험 나오고 갈 수 있다니 그때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 시험 볼 때까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어차피 해도 모르는 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시험이 나오면 우리만의 비법이 있어요. 뭡니까? 찍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주거입지 관련 내용은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는데 20년 동안, 최근 20년 동안 한 번 출제인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극히 낮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안 나온다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설마 나와봐야 몇 문제입니까? 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과감히 우리는 이제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농업입지는 아마도 우리 교재 6절이 들어있어요. 6절에 지대 이론을 배우면 농업입지 관련도 한꺼번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공업입지는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3, 4월, 5, 6월 달 순차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고, 상업입지 2분이 어떤지 우리 시험 최근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입지 관련해서 이제 자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에 걸쳐서 반복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결국 입지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상업입지의 상업입지. 이 상업입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를 보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농업입지론이다 나와 있죠. 이분은 우리 교재 6절 지대 이론 이와 연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그때도 별도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네 번째 챕터 주거지 입지 선정이다 나와 있죠. 이게 기록 보니까 우리 예선에 주거입지 관련 내용이요. 깨끗이 어때? 우리 포기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이것이 포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를 보세요. 111페이지 보시면 5번 챕터 상업지의 입지 선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분이 뭡니까? 상업입지 관련 내용이에요. 이분은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 5번 챕터 상업지 입지 선정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